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 찼던 거대한 도시에 갑자기 전력이 뚝 끊겼습니다. 가로등이 다 꺼지고 건물들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기죠. 우리는 보통 우리 몸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을 방금 말씀드린 이 도시 전체의 정전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모든 게 그 즉시 영원히 멈춰버린다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아마 여러분의 상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릴 겁니다. 심장이 멈춘 직후 우리 몸은 그냥 스위치 끄듯 작동을 멈추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남은 자원들을 어떻게든 박박 긁어 모아서 필사적으로 생존을 외치는 정말 경이로운 전투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심장이 딱 멈추면 우리 몸의 모든 시간도 그 순간 같이 멈추는 걸까요? 수백 년 동안 우리 인류는 생물학적인 죽음을 벽에 달린 전등 스위치처럼 생각했습니다. 딸칵 하고 누르는 그 찰나의 순간에 삶에서 죽음으로 완전히 넘어간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현대 과학이 밝혀낸 진실은 다릅니다. 심장 박동이나 호흡이 멈췄다고 해서 우리 몸의 세포들이 그 즉시 끝났네? 하고 항복을 선언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죽음을 아주 갑작스러운 오프 스위치로 봤잖아요. 하지만 새로운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죽음은 단 한순간에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세포 단위에서 벌어지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점진적인 시스템 종료 과정이라는 겁니다. 심장이라는 메인 발전소가 멈춰버린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몸의 세포들은 마치 재난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살 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이 미시 세계의 타임라인을 잠깐 훑어보고 갈게요. 0분, 메인 전력이 끊깁니다. 그리고 2분에서 5분 사이 뇌에서는 거대한 불꽃이 튀고요. 30분쯤 되면 비상 유전자들의 활동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리고 정말 믿기 어렵겠지만 17일이 지난 후에도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발견되죠. 자, 그럼 이제 이 기묘하고 역동적인 시간선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전 직후 첫 번째 구역입니다. 바로 비상 매뉴얼 펼치기인데요. 메인 전력이 차단되자마자 세포들은 패닉에 빠지는 대신 즉각적으로 타나토 트랜스크립톰이라는 걸 가동합니다. 발음하기도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그냥 세포들의 비상생존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피터 노블 교수팀 연구를 보면요, 사망 직후에 오히려 수천 개의 유전자가 평소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매뉴얼을 따른 유전자들은 심지어 사후 48시간까지도 활동을 안 멈추고 어떻게든 무너져가는 도시를 수리하려고 안간힘을 쓰죠. 그런데 이 비상 매뉴얼이 지시하는 내용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면역 체계가 다시 돌아가는 건 기본이고요. 여기서 제일 소름 돋는 사실은 바로 태아 발달 유전자가 깨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몸을 만들던 평소엔 아주 깊이 잠들어 있던 그 오래된 유전자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마치 파괴된 도시를 처음부터 아예 다시 지어보려는 광적인 응급구조대처럼 말이죠. 자, 이제 두 번째 구역으로 넘어가 볼까요? 비상발전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타임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우리 몸의 세포 내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의 활약상이에요. 신선한 산소가 없어도 이 세포의 발전소들은 즉각적인 셧다운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예일대학교 네나드 세스탄 교수팀이 발표한 놀라운 연구가 있는데요. 사망하고 수시간이 지나도 이 미토콘드리아는 남은 에너지를 쥐어짜서 세포막이라는 건물의 외벽을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심지어 외부에서 산소를 다시 공급해주면 일부 기능이 회복되기까지 한다니까요. 이 친구들 절대 쉽게 안 무너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상발전기를 돌려도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전력이 부족해지면 세포 안에서는 진짜 처절한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칼슘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파괴 효소를 깨우고 건물들을 막 철거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또 동시에 복구 단백질도 만들어져서 무너지는 벽을 필사적으로 덧대고 고칩니다. 심장이 멈춘 후 첫 30분. 이 시간은 바로 이 파괴와 복구가 격렬하게 충돌하는 세포들에게는 골든타임인 셈입니다.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하고 매혹적인 기관이죠. 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구역, 청소부들의 마지막 항전입니다. 보통 뇌가 제일 먼저 산소 부족에 항복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뇌의 미시 세계 안에서는 완전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클라이맥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인 에너지가 싹 고갈되면 신경교 세포라는 녀석들이 이른바 좀비 유전자를 켭니다. 좀비라니까 무섭지만 사실 얘네들이 몸집을 키우고 새로운 촉수를 막 뻗어냅니다.
일리노이 대학교 제프리 로브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 친구들이 마치 청소부처럼 사후 12시간 동안이나 뇌 속의 염증과 싸우면서 무너지는 조직을 어떻게든 정리하려고 애쓴다고 해요. 그리고 이들의 사투는 엄청나게 극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심장이 멈추고 한 2분에서 5분 정도가 지나면 뇌 전체 신경망에 남은 마지막 에너지가 정말 펑 하고 한꺼번에 방출되거든요. 불이 완전히 꺼지기 전에 거대하고 강렬한 마지막 전기적 불꽃을 일으키는 겁니다. 독일의 옌스 드라이어 교수는 이걸 종말 확산성 탈분극이라고 불렀는데요. 뇌 신경세포들이 마지막으로 내뿜는 참 슬프면서도 화려한 불꽃놀이인 거죠. 자, 이제 화려한 불꽃마저 꺼지고 다 끝난 것 같은 어둠 속 네 번째 구역입니다. 끝까지 버티면 지구 종말 대비자들, 바로 줄기세포입니다. 여기서 17이라는 숫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17분? 아니면 17시간? 아닙니다. 무려 17일입니다. 인간의 골격근 줄기세포가 심장이 멈추고 산소가 완벽하게 차단된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은 기간이에요.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의 파브리스 크레티안 교수팀이 이 사실을 처음 밝혀냈을 때 생물학계 전체가 정말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17일이나 버텼냐고요? 방법은 바로 겨울잠이었습니다. 산소가 끊기자마자 이 줄기세포들은 대사율을 극도로 낮추고 아주 깊은 휴면 상태로 진입합니다. 추운 겨울에 동굴 속에서 웅크리고 자는 곰처럼 말이죠. 이들은 외부와의 소통을 싹 끊은 채로 자기가 가진 분열 능력과 재생 능력을 온전히 보존하면서 오지 않을 구조대를 그 어둠 속에서 끝까지 기다립니다. 자, 그래서 이 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치열한 세포들의 생존 스토리는 단순히 와, 미시세계는 참 신기하구나 하고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그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통째로 흔들고 있거든요. 이제 생물학적 죽음은 스위치가 딸깍 꺼지는 그 순간이 아니라 세포들이 자원을 쥐어짜며 치르는 기나긴 과정으로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실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법의학자들은 이 세포들의 활동 패턴을 분석해서 누군가의 정확한 사망 시간을 분 단위까지 역추적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사망 직후에 그 혹독한 환경을 버텨낸 강력한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난치병을 치료하거나 조직을 재생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죽음의 벼랑 끝을 연구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구하는 새로운 열쇠를 얻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심장이 멈춘 후 30분, 그리고 그 너머의 시간 동안 벌어지는 치열하고 경이로운 세포들의 항전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우리 몸의 세포들이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싸운다면 삶과 죽음의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는 또 어떤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늘 여러분의 끊임없는 호기심을 응원하면서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